1992년 제 모교 건축대학 졸업작품 전에서는 해체주의 건축이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교육과정은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차이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졸업작품들이 제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네요. 21세기는 그때 등장했던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이제는 주류 건축가들이 되어버렸네요. 해체주의 건축 열풍의 중심에는 자하 하디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체주의 건축하면 영국의 AA 스쿨이었고 그곳 출신인 자하 하디드는 정말 스타 건축가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당시 실제로 지은 건축 작품은 몇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후 비트라 소방서를 알게 되었네요. 자하 하디드의 비트라 소방서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비트라 소방서가 있는 바이암 라인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바로 접해 있는 독일의 도시입니다. 비트라는 스위스의 유명 가구 회사의 사명이고요. 1981년 대형 화재로 비트라의 공장이 파괴되자 이후 바이암 라인에다가 새로운 공장 건물과 함께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회사 캠퍼스를 만들면서 여기를 통칭 비트라라 부르게 되었네요. 바로 저기 보이는 게 비트라 소방서입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현대 건축의 성지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프랑크 게리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쪽에 바로 비트라 소방서가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스타일의 작품이지요. 지금은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 소방차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저 커튼홀 쪽이 소방차 차고가 아닐까 싶네요. 이 비트라 소방서의 메스는 제가 1992년 모교 졸업작품전에서 보았던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 형태가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이 메스 형태에서 속도감이 느껴지네요. 저기가 비트라 소방서의 입구입니다. 저기 2층은 원래 소방서로 쓰였을 때 소방관들의 거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체주의 건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수평을 기본으로 구성된 공간을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체주의 건축의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살 수 있는 공간인가 했지요. 그와 함께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지도법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해체주의 건축 이전 어떤 건축과도 다른 형태를 해체주의 건축은 추진했습니다. 이쪽은 내부 입장이 제한되어서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쪽은 소방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이나 욕실 그리고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해체주의 건축이 구체화된 첫 번째 신축 건물이 이 비트라 소방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설계하면 교수님에게 무척 혼났습니다. 여기는 뒷마당 근처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벤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벤치에서조차도 속도감이 느껴지네요. 다른 벤치는 나선형이네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세상의 진리가 이 나선형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데요. 자아도 이 나선형 디자인을 건축 내부 공간에 써먹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맨 처음 보여드린 소방차 차고 뒤쪽입니다. 여기 갔다 온 지도 오래되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벽이 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역시 실제로 사람이 쓰기에는 해체주의 건축은 많이 불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서를 결국 소방관들이 쓰지 않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전 비트라 공장이 화재로 다 타버렸으니까 비트라에서 소방서는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을 텐데요. 다시 원래 맨 처음으로 보았던 동북측 측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기에 층고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네요.
역시 비트라 소방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2D 투시도를 그대로 입체로 옮겨 놓은 듯한 저 캐노피지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해체와 재구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초기 해체주의 건축은 수평 수직 그리드로 구성된 공간을 해체하는 시도는 좋았지만 이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건축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디지털 건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 보여드린 정문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면이 개판이지요. 그래서 많은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디지털 건축으로 나중에 바뀌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기가 바로 정문 입구이고요. 정문 외의 캐노피는 이렇게 하늘로 열려져 있네요. 정문 위치에서 앞쪽 캐노피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있으면 비는 안 맞겠네요.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은 제가 갔을 때는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바로 저기가 출입구입니다. 저기가 제가 못 들어간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쪽을 바라보니 이쪽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지상층은 소방관 생활 영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안쪽 공간이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소방차 차고 쪽으로 가볼까요? 입구 앞에 서서 전시관 전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낮은 층고는 아니지만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방차 차고치고는 천장이 낮고 실폭이 좀 작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저기 프랑크 게리의 마분지 의자도 보이네요. 예전 도쿄에 있는 비트라 뮤지엄에 가니 그때 가격이 하나로 한 11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쪽으로 와서 보니 동북측 쪽 커튼월이 시원하게 잘 보이네요. 여기서 비트라 샤우데 포트가 보이네요. 저 붉은색 벽돌 건물을 저는 알바로 시작할 것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건축가가 헤르조그 엔트 무룽이더라고요. 여기 전시된 가구는 찰스 임수의 가구 디자인이네요. 다만 이 오리지널 가구들을 전시하기에는 여기 전시 부스는 좀 학생 졸업 작품전 디자인 부스 같아 보이는 게, 비트라 뮤지엄은 이 하트 모양 의자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예전 사나이 도쿄 비트라 뮤지엄을 갔을 때도 저 가구 디자인을 보았는데요. 이제 전시장 동북쪽으로 와서 전체 전시장을 바라볼까요? 저기에 정문 입구가 보이네요. 서남 쪽에도 전면창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 가운데 부분은 콘크리트 벽이 있네요. 그런데 이쪽에서 와보니 여기에서는 전시장 공간이 좀 더 좁아 보이네요. 신기하다. 전시 부스에는 각 가구들의 디자인을 소개와 함께 가구 초기 스케치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들도 좀 살펴볼까요? 아까 전 보여드렸던 동북측 정면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는 차고문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바닥에는 이렇게 트렌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소방차가 물을 많이 사용해서 배수를 위해서 만든 진짜 트렌치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책에서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벽이 많이 기울어져 보였는데 실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서북측 후면에는 열리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을 기울어지게 못한 것일까요? 그게 좀 아쉽네요. 소방서 생활구역 쪽은 좀 다를까요? 이 부분은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무 근처일까요? 여기까지가 비트라 소방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하 하디드에 대한 소개도 해야겠지요. 그녀는 이라크 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A 스쿨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첫 직장이 램코라스의 OMA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980년에 자신의 사무실을 런던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본 자하의 작품은 바로 이 홍콩 피크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저 계획만 세우는 페이퍼 아키텍처였지 실제로 세운 건축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뉴욕 무마에서 열린 해체주의 건축 전시회에 참여한 자하는 그대로 스타 건축가로 등극해버립니다. 지금 보면 이 전시회가 바로 21세기 현대 건축을 결정한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7명의 건축가들을 나이 순으로 나열하면 프랑크 게리, 피터 아이젠만, 렘코라스, 그리고 베르나르드 추미와 다니엘 리벤스킨트가 있고 회사로크 핀멜브라우가 있네요. 이들 건축가들은 해체주의 건축을 기반으로 21세기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건축가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린 자아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떠났네요. 게리는 이제 100세를 몇 년 안 남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새 들리는 이야기로 자하 하디드 사후 그녀의 사무실은 더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